당신의 전성기 오늘 박정숙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숙입니다. 영국의 한 신문사에서 독자들에게 이런 퀴즈를 냈습니다. 영국의 남쪽 런던에서 북쪽 에든버러까지 제일 빨리 가는 방법이 뭘까요? 비행기를 타고 간다, 기차를 타고 간다, 직접 운전을 한다 등등 정말 다양한 대답이 나왔는데요. 그런데 그중 한 가지는요. 가장 좋은 답변으로 좋은 동반자와 함께 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단하고 멀고 험난 길도요. 기꺼이 따라 나서는 사람, 그것이 바로 진정한 동반자일 텐데요. 바쁜 일상의 여러분들을 위해 이제 1시간 동안 전성기가 당신의 동반자가 되드리겠습니다. 8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의 첫 곡은요. 김혜림의 이제 떠나가 볼까. 사랑해줘 한 번 꼭 안아줘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야 수줍은 소녀처럼 늘 마음뿐이지만 행복한 순간이야 YTN 라디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매일 오전 10시 당신의 전성기 오늘 사소한 걱정부터 큰 고민까지 법적으로 명쾌하게 풀어드립니다. 전성기 법률 상담소. 네, 친절하게 여러분의 고민을 상담해드립니다. 훈남 변호사시죠.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김종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한 줄 법률 용어부터 시작할게요. 상소입니다. 상소. 네. 4005번님께서 저에게 보내오셨는데요. 네. 상소제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라고 문자 주셨거든요. 네. 뭐 항소, 상소, 상고 뭐 많죠?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긴 네네. 합니다. 이게 뭐 사극 같은 거 보시면 뭐 상소문 같은 거 맞아요. 올리기도 하잖아요. 상소요 그러죠. 네. 그런 거하고도 많이 헷갈리는 비슷해요? 예,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좀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는데 네. 우선은 뭐 상소라는 개념 어떤 단어의 개념적 정의를 아시기 전에 우선 억울한 판결을 받았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네. 제가 뭐 형사 사건에 휘말려서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았거나 또는 뭐 돈을 받을 것이 있어서 재판부에다가 청구를 하는 소송을 냈는데 네. 법원의 판단이 어찌됐든 본인이 원했던 결과와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뭐 법원 판사도 실수를 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뭐 심리가 미진했다거나 법리를 오해했다거나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요. 네. 가끔씩은 막 손 타는 사건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사건이죠. 아무리 예. 명확한 증거를 갖다 들이대도 꿈쩍을 안 하는 거예요? 꿈쩍하지 않는 사건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뭐 억울하죠. 그거는 뭐 억울할 수밖에 네. 없거든요. 그런 네. 경우에 그 억울함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놓은 제도를 이제 상소 제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이렇게 이제 억울한 판결에 대해서 불복을 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한 번 첫 번째 1심에 대해서 불복하는 거를 항소라고 하고요. 2심에서도 재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에를 상고라고 해서 이 네. 항소와 상고 이 판결을 합쳐서 이제 그것에 대한 불복하는 모든 신청을 상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나 한 번 더 받아보겠다. 네, 그죠? 맞습니다. 재판 더 고등법원으로 올라가서 받아보겠다. 이런 내용을 네, 얘기하는데 맞습니다. 이걸 섞어서
예. 상소 상소라고 제도라고 하는군요. 알겠습니다. 사회시간 같아요. 네. 예. 김정호 변호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성기 법률 상담소 즉석에서 여러분의 질문도 받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거 법으로 좀 해결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궁금증이 있으시면요. 문자나 전화로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는 샵 0945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전화는요. 02771-0945로 거시면요. 바로 변호사님 연결이 되니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보기 전에요. 최근에 화제가 된 사건들의 법적인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 법대로 합시다. 네, 이번 주 주제는 정말 우리가 흔히들 접할 수 있는 주제입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식당 종업원이 찌개를 쏟았어요. 그래서 그 국물 때문에 유모차의 아기가 화상을 당하는 그 사건인데요. 이 사건에 대해서 사실 정확한 내용을 네. 다 듣고 화는 냈는데 좀 한번 정리를 해 주시죠. 우선 이게 2012년도 9월경에 이제 강원도에 있는 한 음식점에 들른 이제 가족이 있습니다. 일곱 네. 5명이 들렀는데 이제 돌이 갓 지난 아이를 이제 유모차를 이제 통로에 세워둔 채로 음식을 먹으려고 하고 있던 상황에서 네. 이제 뚝배기 된장찌개를 좀 주문했어요. 그 뚝배기가 예. 엄청 뜨겁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날 그 찌개를 가져오던 종업원이 이 국물을 유모차에 흘려서 예. 아이의 허벅지가 이제 4주 아이고, 전체 4주에 이도 화상을 저런. 입게 됩니다. 네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의료진은 아기가 17세가 넘긴 이후에나 피부 이식 수술을 받아야 한다라고 진단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피해 가족은 식당을 상대로 아기의 치료비와 수술비 그리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등을 지급하라라고 이제 소송을 낸 사건이에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식당 측은 통로에 유모차를 세울 수 없다라는 안내문을 이미 게시를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그랬대요. 예. 왜 거기다 세워서 이런 사건을 만듭니까?라고 해서 책임이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유모차를 세워놨는데 거기에 아기가 앉아 있었고, 네, 맞습니다. 가족은 그냥 좌석에 네, 앉아 있었고요. 근데 그냥 상식적으로요. 종업원이 실수로 국물을 쏟았다. 그럼 식당에서 책임지는 게 당연하고 식당에서 합의를 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우선은 이 식당 주께서 어떻게 판단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본인이 분명히 통로에 유모차를 세우지 마십시오라는 게시물을 써놨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네. 제 판단에는요. 네. 근데 뭐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어떤 네. 뭐 목욕탕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은 뭐 음식점 가면은 신발은 본인이 잘 간수하세요. 책임지지 맞아요. 않습니다. 네. 기존품은. 네. 근데 그건 이제 써놓는다고 해서 책임이 회피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요? 네. 그리고 예. 그 두 번째로는 이 식당 주인께서 종업원이 실수로 엎은 건데 왜 나한테 책임을 묻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 조금만 본인이 이제 법률적인 자문을 구해 보셨으면 네. 그게 아니다라는 거 아실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민법에는 사용자 책임이라는 걸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종업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써서 그쵸. 이제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그 피용자, 그러니까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라든가 종업원이 실수 또는 고의로 네. 누군가에게 손해를 가하면 네. 함께 연대해서 책임을 질 책임이 있다라고 예. 해서 민법의 규정을 정해놓고 있는 것이고요. 네네.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문제는 평소에 사용주가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를 잘했다면 네네. 책임이 면피될 수 있습니다. 예. 종업원 상대로 수시로 교육을 하고 근데 명확하게 종업원이 어떤 고의로 나쁜 짓을 한 것까지 책임을 지게 하는 건 좀 무리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우선은 이제 이 사용자 책임을 명시하고 있는 이유는 이런 어떤 음식점이라든가 뭐 다른 곳에서 손해를 입었을 때 네. 종업원이 잘못을 해서 종업원한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네. 보통 그런 분들이 자력이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뭐 판결을 받거나 뭐 확정 판결문이 있어도 실제로 네. 집행하거나 손해를 보전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은 이 사용자가 먼저 책임을 해주고 이 사용자가 만약에
피용자한테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네, 예, 네. 그러니까 피용자가 과실이 컸다 그러면 이 구상한다고 하거든요. 이 구상권이 생겨서 네. 뭐 1,000만 원의 손해를 배상을 해줬다면 네. 내부 부분 비율은 따져봐야겠지만 피용자에게 특정 부분에 대해서 너도 이만큼의 책임이 있으니까 나한테 돈을 내놔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상권을 가질 수 있는 그 것이죠. 다음 단계. 그렇죠. 네. 근데 요즘에 사실 그 법보다 빠른 게 인터넷으로 하는 네, 맞습니다. 정죄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양측 간에 굉장히 공방이 인터넷상으로 네.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주인이 좀 화가 나셨을 것 같아요. 그죠? 이 부분이 충분히 그럴 수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업무 방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사실은 예. 특정 어떤 업체에 들어서 이 업체가 뭐 이래 해서 네. 나에게 이런 손해를 끼쳤다라고 하는 것인데 네네. 그것이 일반 어떤 내친들이 볼 때는 저 업소는 좀 하지 파렴치하다. 말아야겠다. 뭐 네. 그렇게 판단을 내리면 네. 업무에 분명히 방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네. 하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예. 이 업무 방해라는 건 이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야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악성이라도? 네, 맞습니다. 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야 된다는 게 구성 요건이고요. 아.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피해 가족이 허위의 사실이 아닌 진실만을 올렸다면은 사실 이 게시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그게 업무 방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왜냐하면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부분도 있으니까요. 한편으로는. 근데 뭐 모르겠습니다. 이 피해 네. 가족도 글을 올리면서 감정이 격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 사실을 과장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네네. 또 거기서 감정적인 어떤 표현이 들어갈 수 있고 업무 방해를 넘어서 모욕이라든가 명예훼손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사실 이런 부분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피해를 당하셨어도 최대한 자제를 하시는 걸 좀 부탁드리고 싶고 스스로. 네, 네. 왜냐하면은 아무리 진실만을 쓰려 해도 글이라는 게 쓰다 보면 진실을 벗어나는 경우가 워낙에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감정적인 대립도 꽤 있었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분들이 네. 뭐 법적으로 나중에 그렇죠. 모욕죄에 그러실 뭐 수도 고소를 있습니다. 당할 수도 있고. 그러면 진짜 지저분해지는 사건이 네.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사실 피해자는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이의 회복을 위해서 최대한 서로 이제 협조를 해서 양보하실 건 양보하시면 되는 것인데 네. 지금 이 판결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판결이 어떻게 나왔나요? 이게 얼마 전에 판결이 났습니다. 네. 그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판단을 내렸는데요. 네. 우선은 식당 주인하고 그 종업원이 같이 연대해서 예. 치료비 620만 원하고 그 아이를 포함한 가족들에게도 위자료를 한 총 해서 어쨌든 총 1,170만 원을 배상하라라고 이제 판결을 냈어요. 네. 하지만 이 피해 가족은 처음에 1,170만 원을 청구한 게 아니겠죠. 예, 훨씬 더. 더 많은 금액을 청구를 네. 했습니다. 네. 근데 재판부의 판단은 무엇이냐면 적어도 예. 통로에 유모차를 세우지 말라라는 고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통로에 아이를 세운 것에 대한 과실이 피해 가족에게도 있다. 아,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식당 측의 과실을 한 70% 정도로 제한을 하겠다라고 한 것이죠.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두 분이 얘기를 나누셔서 피해 가족도 어느 정도 실수를 인정을 하시고 자신들의 과실을 인정하셔서 서로 조율을 하셨으면은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일도 없고 네, 네. 정신적으로 크게 스트레스 받으실 일도 없었을 텐데 예. 상호간에 인터넷에서 공방도 있었을 것이고요. 이 지리한 재판을 하시느라고 얼마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며 네, 네. 사실 뭐 적다면 적은 돈이고 크다면 큰 돈인데요. 네, 네. 어찌됐든 그렇죠. 이 정도 금액 때문에 이렇게 큰 사건이 터졌다는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네. 앞으로 이런 사건이 터지시면 최대한 서로 이야기 통해서 서로 잘못을 조금씩 인정하시면서 양보하시는 선에서 정리를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해결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저 네. 갑자기 질문이 생각났는데요. 여기 경우는 이 유모차를 네. 통로에다 세웠기 때문에 30% 손님도 과실이 있다 이렇게 됐는데 네, 맞습니다. 보통 앉아 있다가 네. 손님들 이렇게 확 쏟아가지고는 손님한테 직접 화상을 입히는 경우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100%인가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말씀드릴 수 네. 있지만 앉아 있다가 또 갑자기 일어나는 상황이 그렇죠. 막 움직인다거나 이럴 네, 수도 그 과실이 있고.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건 또- 뻔히 종업원이 뜨거운 뭐 음식을 갖고 올 때는 네, 네. 손님도 어느 정도 주의할 의무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아, 근데 그렇구나. 먼저 자기가 들이대면서 네. 화상을 입었다면 어느 정도 책임이 있겠죠. 네, 네. 사실 뭐 가만히 앉아 있는 손님에게 그렇죠. 종업원이 뜨거운 음식을 흘렸다면은 과실로. 그렇다면은 과실이나 고의든 100% 책임이 있다고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가끔씩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갈등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SK텔레콤이 이제 이상하기로 했어요. 새로운 건 처음엔 다 이상해 보이잖아요.
그때까지 없던 거니까. SK텔레콤도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 그 말이죠. 이상한 생각이 세상을 바꾼다. 이상하자. SK텔레콤. 2015년 1월부터 4월 기준 배달의 민족 서울시 서초구 패스트푸드 사진 리뷰수 1위 잠원동 커먼 샌드위치입니다. 촉촉한 물기 머금은 아삭한 샐러드. 잠원동 주민분들 역시 고급지세요. 아, 다들 식사 안 하셨으면 배달의 민족. 당신의 전성기 오늘 함께 해주시는 분들을 위한 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참시온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유해 화학성분제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세탁 포제로, 탈모관리의 명가 아미시 0.3에서 탈모 예방 홈케어 세트, 유러피안 스타일의 감성 플라워 압구정 이니스 플라워에서 10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 칼라로 아름다움과 건강 그리고 힐링을 책임지는 피부관리점 스파더일에서 12만 원 상당의 컬러백 트리트먼트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이 문자 보내주세요. 1부 마치고요. 잠시 후 2부 김종호 변호사와 함께하는 전성기 법률 상담소 이어갑니다. 전성기요? 전성기요? 전성기 전 지금이요. 저는 전성기는 항상 지금 이 순간이 전성기예요. 내가 최대한 열심히 사는 이 순간이 저에 대한 최고의 전성기예요. 전성기는 지금이다. 지금이 나를 가장 되돌아보고 나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전성기인 것 같아요. 전성기요? 오늘이죠. 제일 젊은 것도 오늘이고. 오전 10시 당신의 전성기 오늘. 당신의 전성기 오늘 박정숙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오늘 전성기 퀴즈 정답으로 소음이 많이 나오네요. 제가 층간 이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와, 소음이 치매 확률을 3배나 높인다고요? 이렇게 오답이거든요. 예, 층간 이것 위아래 집의 연기 때문에 괴롭죠? 이것이 뭘까요? 샵 0945번입니다. 자, 화요일 전성기 법률 상담소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김종호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법률 상담 필요하신 분 전화 연결돼 있거든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변호사님 나와 계시거든요. 말씀하세요. 지금 말씀드리면 되나요? 네, 그럼요. 네,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 박정숙이거든요. 예. 이제 처음 해봐가지고. 네. 예, 편안하게 말씀하세요. 네. 네, 궁금한 거 물어보면 되죠. 네. 근데 정확한 건 아니할 수도 있는데 네. 제가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공탁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네. 공탁을 어떻게 하는 건지 제가 전에 어떤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네. 그 건물을 이제 주인이 건물 주가 이제 판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건물 그 상가 분들이 이제 다 나가야 되는데 네.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안 나간다고 계속 버티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이 건물 주인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한 분이 그리고 위로금 형식으로 네. 그 한 7천만 원 정도를 이렇게 나눠드렸나 봐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나가는 걸로 하고 뭐 이제 구두로 얘기를 했나 보죠. 네.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고 이제 날짜까지 잡고 딱 하기로 했는데 이제 처음에 딱 그 안 나간다고 하셨던 그분의 또 다른 분이 나타나셔가지고 친척이신지 네. 우리는 그런 거 받은 적 없다. 뭐 네. 못 나간다. 막 이런 식으로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네. 아는 분이 또 그럴 때는 공탁이라는 걸 했어야 되는데 아니 뭘 쓰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하지 않아서 이제 그런 게 아닐까. 그래서 여기 이제 네. 그 법률 해가지고 물어보면 이제 말씀해 주신다 그래가지고. 네. 제가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공탁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하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시면 우선 감사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공탁을 말씀드리기 전에 다른 걸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공탁하실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지금 어찌됐든 건물을 팔기 위해서 거기에 지금 임차인들에게 나가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상가 건물인 것 같아요. 맞죠? 근데 상가 건물의 경우에는 임차인들의 계약 갱신 요구권이라는 게 보장이 됩니다. 5년 동안이요. 예. 왜냐면은 일반 전셋집이나 이런 거와 다르게 상가 건물은 인테리어 같은 거 하는 거에서도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고요. 거기에서 갖는 권리금도 적지 않을 수 있고요. 그럴 때 법에서 최소한 5년간은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건물을 판다고 해서 나가달라? 이거는 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법률적 권한이 안 돼요. 예. 다만 뭐 건물을 철거를 해야 된다거나 어떤 특수한 사정에 의해서 재건축을 하는 상황에서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지금 보니까 단순히 누군가한테 매도하는 상황에서 나가달라. 사실 이거는 법적으로 권한이 없고 해주권이 없고요. 네. 다시 말해서 그분이 안 나가겠다고 하는데 내가 위로금을 드렸으니까 나가야 된다. 뭐 이게 합의가 있었다면 모르지만 지금 명확한 합의도 없었던 것 같거든요. 예. 해서 이런 부분에서 공탁을 하신다고 문제 해결될 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합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가신다. 그 상황이었다면 공탁을 하셔야 돼요. 이 공탁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뭐 악덕 사채업자들이 많이 쓰는 방식이 네. 돈을 받을 날에 연락을 피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돈을 갚을 사람은 돈을 갚고 싶은데 네. 연락이 안 되니까 돈을 못 갚죠. 근데 악덕 사채업자들이 쓰는 방식이 거기에다 지연이자를 엄청나게 붙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 돈을 갚아야 되는 채무자 입장에서는 안달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럴 때 하는 것이 공탁이라는 제도예요. 어디다가 넣어놓는군요. 그렇죠. 법원에 이건 뭐 방식은 쉽습니다. 법원에 가시면 어느 법원이든 공탁계라는 곳이 있어요. 사정 말씀하시고 나 돈 공탁하러 왔습니다라고 하면 이제 거기서 양식서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는 어려운 부분이 아니고요. 네. 그럴 때 하는 것이 이제 공탁인데 이 사안의 경우에는 공탁을 한다고 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임대인에게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은 공탁과는 관련이 없는 법률적 쟁점이 될 수 있다라고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어떤 분이 이제 합의를 봐야 되는데 네. 합의를 안 봐주거나 그럴 때 공탁을 해도 되나요? 그럼 좀 악의적인 공탁이 될까요? 합의가 안 되면 이거는 주인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그런 말씀 많이 듣잖아요. 알박기 한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못 근데 나가시니까. 그것이 법률적으로 불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시면 최대한 합의를 하시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합의가 안 된다고 공탁을 한다고 해결이 되는 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분은 뭐 다른 친척이 와가지고 못 나간다 이러신다고 하니까 그건 또 별개 문제죠. 네, 그렇습니다. 예, 계약자들 간에 네. 그런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네요. 네, 전화 괜찮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이성준님께서 저희에게 사연을 보내오셨어요. 자, 전성기 법률 상담소 잘 듣고 있습니다. 예. 저는 서울에 사는 이성주인데요. 며칠 전에 한평 이씨 족보를 받았는데 저는 명확하게 기재해서 보냈는데 누락이 되어 있더라고요. 출판사는 문중으로 미루고 문중은 누구에게 보냈냐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앞으로 30년이 지나야 족보를 재발행한다고 하고요. 인터넷 수정료를 지불해야 바꿔줄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 억울하네요. 어떻게 제 억울함을 풀 수 있을까요? 이러셨네요. 네, 많이 억울하실 것 같아요. 네. 지금 상황이 사실 그 족보라는 것이 뭐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느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이게 사실 뭐 족보가 법으로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책자 족보가요 20에서 30년마다 한 번씩 족보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한 번 타이밍을 놓쳐서 등재가 안 되면 20-30년 지난 후에나 저를 그 족보에다 등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근데 뭐 근래에는 시대가 좋아져서 이제 전자족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네네네. 그 제도 생겨서 언제든지 뭐 365일, 224시간 언제든지 수정을 할 수 있는데 네. 지금 보내준 이성준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기에는 이 책자 족보도 있고요. 예. 전자 족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인터넷 수정도 수정료를 지불을 해야 된다. 네,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본인이 억울하실 수 있는 게 본인의 충분한 절차에 따라서 자신의 정보를 보냈는데 어쨌든 뭐 누락된 거죠. 종중에서 누락을 시켰든 아이고. 그죠 출판사에서 누락을 시켰든 어쨌든 네. 누락이 된 건데 네. 두 사이에서는 뭐 책임을 미루고 있으니까 억울하시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네. 근데 여기 명확하게 대법원의 그 판단 내용이 있습니다. 과연 족보에 내 이름이 빠지는 것이 어떤 불이익이 있을 것인가. 근데 네. 명확하게 대법원의 판단이 있어요. 그 족보라는 것은 이제 빠짐없이 수록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우선들은 네. 어느 사람이라 누락을 시켜서도 아니 되는 것이 족보인데 그 기재를 누락을 시켰다면 그 후손으로 인식되어지는 것이 소외되는 것으로서 네.
마치 자기가 혈연 관계가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고 조상과 네네. 또는 뭐 다른 어떤 조상과 혈연이 있는 것처럼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평가가 저하될 것이 명백하다. 네. 따라서 예. 누락시킨 행위는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명예훼손에 네.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성준님 같은 경우에는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크게 분노를 하신다면 사실 뭐 손해배상 청구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액수가 얼마가 될지는 좀 근데 어디다가 청구를? 법원에다가 피고를 네. 출판사나 종중을 상대로 양쪽 문종을 다에다가. 상대로 하실 수 있는 거 있는 거죠. 네, 네. 왜냐하면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렇죠.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근데 이것이 소송 실익이 있느냐는 한번 판단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네. 소송을 하시는 데는 아마 큰 에너지가 투입이 되실 텐데 네. 위자료가 측정된 액수가 사실 좀 적습니다. 네. 네, 그 부분을 좀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 네. 뭐 다른 방법이 있다면 우선은 이 족보가 발간되는 것 자체로서 자신이 불쾌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빠졌어요. 내 이름이 빠져 있는 것이. 네. 그럼 이 족보 발간 및 반포 금지 가처분 신청이라는 것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내놓지 말아라. 네. 그래서 법원에 신청을 하는 것이죠. 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익을 따져보셔야 되는 것이고 예. 지금 상황에서는 어찌됐든 뭐 수정료를 지불하면 바꿔주겠다라고 이야기까지 하고 계시면 네. 이런 어떤 법률적인 오늘 조언을 받으셨으니까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서 이러이러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빨리 정리해 주십시오라고 뭐 내용에 뭐 네. 내용 증명이라든가 통지서 같은 걸 한번 보내셔서 예. 한번 합의를 해보시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자신의 의사가 관철이 안 되셔서 억울하다는 감정이 크시다면 뭐 그 이후에 이 손해배상이라든가 가처분 신청의 절차를 밟아보시는 것이 좋겠다. 결론적으로는 본인을 법이 보호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유 정말 근데 저희 같이 젊은 사람들은 괜찮을 수 있는데요. 만약에 저희 아버지에게 이런 일이 네. 생겼다. 그럼 그러니까요. 30년 후면 돌아가실 수 네. 있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면 아마 새로 만들어 달라 하실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러실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네, 맞습니다. 말씀이네요. 예, 이번에는요, 문자로 도착한 짧은 고민입니다. 8635님께서 보내오셨어요. 용인에 사는 원호문입니다. 저희 집은 입주한 지 5년 된 아파트인데요. 욕실 천장에서 물이 새니다. 이것은 위층에서 공사를 해줘야 되나요? 일부라도 제가 공사비를 부담해야 되나요? 아이고, 입주한 지 5년 된 아파트인데 오래돼 있을 수는 있는 건가요, 이게? 이 공동주택의 경우에 이런 사건이 진짜 비일비재하게 네, 발생을 네, 해요. 근데 이게 수면화되지 않는 이유는 사실 이 수리비가 크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런 상담을 저도 많이 받는데 네. 뭐 그래서 어느 정도 수리비가 견적이 나왔습니까 하면 20만 원이요. 뭐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네. 그런 경우에 제가 조언을 드릴 수 있는 게 굉장히 비현실적이라는 저는 생각이 드는 것이 네. 법률적으로 구제받으실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 네. 그 구제를 받기 위해서 자신이 드려야 할 비용이나 그런 부분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네. 근데 어찌됐든 네. 그래도 무엇이 정의고 무엇이 법인지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으니까요. 네. 우선은 이 욕실 천정에서 누수가 발생했을 때는 네. 무작정 감정적으로 위층과 대립하시는 건 제가 피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든 분들이 위에서 누수가 발생하면 우선 싸우기 시작합니다. 뭐 수리해 주세요. 뭐 이러면서요. 네네. 근데 사실 꼭 위층의 책임이 아닌 경우도 있는 경우가 가끔씩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은 전문 업체에다 의뢰를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비용이 많이. 그러니까 이것도 비용이 들어가는 거니까 제가 설비 업체. 네. 그러니까 이 그 위층에서 물이 그러니까 새는 천정에서 물이 새는 경우에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위층 집의 바닥이 금이 가거나 이제 오래돼서 누수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네. 그 세대 배관에 누수가 생긴다. 다시 말해서 위층의 하수도라든가 뭐 어떤 싱크대 배관 뭐 이런 것이 누수가 생기는 경우. 그럼 생각해 보시면은 위층의 하수도나 위층의 뭐 어떤 싱크대가에서 물이 새는 건 위층의 책임이겠죠. 그렇죠. 근데 세 번째로 외부 벽이나 이제 공용 배관, 오수관이나 그런 배수관 있잖아요. 네네. 그게 스며든 물이 천정으로 새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어 나오는 경우. 그렇죠. 배어 나오는 경우. 그런 경우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공동주택 관리규약 확인하신 다음에 관리사무실에다 책임을 물으셔야 되는 사안이에요. 그렇군요. 네, 관리사무실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근데 간혹 이제 오래된 이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이 오수관이나 배수관을 전용 배수관이라고 해서 책임을 본인에게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드렸던 말씀 중에 무조건 물이 샌다고 위층이 책임이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는 없다는 것이죠. 간혹 이렇게 전용 배수
과대수관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은 위층의 책임이지만 10중 8구 위층의 책임이지만 네. 한두 경우 네. 그런 경우 자기 책임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10중에 8이 위층 책임이라면 한 번 정도, 2번 정도는 사실 관리사무소의 책임이고 네. 간혹 가다가 본인 책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거를 따져보셔야 되는데 그걸 따지시는 것이 본인이 판단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네. 전문업체 의뢰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그리고 뭐 제일 중요한 부분은 법적으로 가기 전에 제가 합의를. 항상 드리고 싶은 네. 말씀이 좋게 말씀을 나누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근데 이게 네. 쉽지가 않고요. 예. 그래서 저는 가끔씩은 적은 액수라면 네. 본인의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본인이 내는 정리를 하십시오라고도 말씀을 드려요. 네. 그 돈을 받으시려고 본인이 드려야 되는 세입제 비용이라는 같은 경우는 사실은 따져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우선은 무조건 위층 책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부분이 위층의 책임이고 네, 확인을 따져보셔야 하셔서 되겠네요. 공용 배관 부분이라면은 네. 관리사무소에다가 책임을 물으실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주 시원하게 답변해 주셨네요. 2253님께서 문자 네. 보내오셨어요. 저는 세입자인데요. 2년 계약 중에 1년만 살고 집을 이사 나가려고 내놓았는데 집주인이 월세를 너무 올려서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급히 이사 가야 할 상황인데 어떻게 하죠? 주인은 월세를 안 내린다고 합니다. 어떡하죠? 안타까운 사연이에요. 네. 예전에도 한번 이런 사연이 저희 법률 상담소에 왔던 적이 있습니다. 네. 제가 뭐 이번에 대해서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사실 네. 그럴 수가 없어요. 계약이라는 것은 의사의 합치고요. 그 계약은 지켜줘야 되는 것이에요. 네, 근데 네. 단순히 본인의 개인 사정, 뭐 당연히 사연을 주신 분은 아주 특수한 사정이 있으시겠죠. 네, 정말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으시겠지만 네. 그거는 본인의 사정이신 거예요. 법률적인 테두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는 보호받을 수가 없는 거고요. 네, 네. 따라서 임대인이 어느 정도 양해를 해줘서 그러면 네. 집 내놓고 우선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나가십시오라고 해준 건데 하나의 호의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호의가 지금 월세를 높여 잡아서 지금 사람들이 못 들어온다나 이 문제시잖아요. 그쵸.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 임대인의 모든 재량이고 관용을 베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는 임대인의 집에 맛있는 거라도 좀 사갖고 가시고요. 떡이라도 한번 돌리시든가 네. 이렇게 하셔서 좀 봐달라고. 그렇죠. 사정 읍소를 해야 되는군요. 네, 그렇게 하셔서 네. 본인이 원하신 방향으로 최대한 빨리 좀 이사 가실 수 있는 해결책을 강구해 보십시오. 네, 역시 계약이 먼저군요. 네, 맞습니다. 그죠? 예, 오늘 다양한 상담 해주셨는데요.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나를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족도 날 피곤하게 만들지. 늦게 들어오면 아무래도 신경 쓰고 딸들은 더 하고. 그리고 회사에서 우리 직원들 날 힘들게 하지. 피곤한 사람 만든 사람. 글쎄요, 피곤한 사람 만든 게 없는 게 아니라 저 북한 때문에 많이 그랬죠. 정부에서 많이 피곤하게 만들었었죠. 요즘 근래 와가지고 그 메르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일을 했는데요. 수입이 엄청 줄었었어요. 한동안요. 가끔 이제 술 취한 손님들이 그냥 가끔 속을 뒤집어 놓고 내릴 때가 많아요.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등만 대면 잠이 와. 중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오늘의 중심. 이번 주 주제는 피곤인데요. 오늘은 나를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들에 대한 여러분의 얘기 들어봤습니다.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 사람들한테 받는 피로가 어마어마한데요. 깍지를 끼고요. 등 뒤로 손을 쭉 뻗어 올리는 간단한 동작이 있는데 요거를 착 하고 나면 쌓인 피로를 푸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번 피로 풀어보세요. 잘 다려진 와이셔츠에 반짝이는 검은 구두 무표정한 얼굴 뒤에는
네, 중년이 넘어서면서 생기는 고민 중에 하나가 노안인데요. 그런데 내가 노안인가 아닌가를 알아보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눈앞 10cm 되는 지점에요. 신문을 대고 글자를 읽어봐서요. 글자가 잘 보이면 노안일 가능성이 크다고 하네요. 잘 보이면요. 노안을 막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눈에 좋은 식품들을 잘 챙겨 먹으면요. 진행을 최대한 느리게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좋은 식품 중에는 순무잎, 그리고 양상추, 계란 노른자, 브로콜리, 그리고 옥수수. 요즘에 옥수수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이 눈에 좋은 영양소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노안을 좀 느리게 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기억해 두시고 좀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성기 퀴즈 정답은 흡연이었습니다. 흡연이 이렇게 치매를 유발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저도 오늘 처음 들었는데요. 자, 4509님께서 흡연이요 하고 정답 보내오시면서 저희 집도요. 주민이 아파트 계단이나 복도 창가에서 담배를 피워가지고 그 연기 때문에 괴로웠는데 엘리베이터 안에 솔직하게 써서 붙였더니 지금은 안 피우고 계세요. 서로 솔직하게 예의를 갖춘다면 잘 해결될 것 같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정말 센스 있는 방법이셨네요. 그리고 7508님께서 정답 흡연이요 하고 보내오셨습니다. 아들이요. 담배 끊는 걸 힘들어하네요. 금연할 수 있는 좋은 방법 뭐 없을까요? 구청마다 금연 클리닉이 마련돼 있고 또 보조제도요. 무료로 구청에 가면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까요. 한번 아들 손잡고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아들이 과연 같이 갈까 이런 걱정이 드네요. 정답 보내오신 두 분께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요. 건아들의 금연 들려드릴게요. 예, 담배 사실 남에게 피해주면서까지 피울 필요는 없겠죠? 네. 이 프로그램은요. 라이나 생명과 함께 했고요. 저는 내일 오전 10시 1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가장 좋은 날입니다.